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조선비즈는 12월 24일 오후 코스피가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가 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를 개시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력 지형만 안 바뀐다면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역행해도 괜찮다는 태도 같죠. 24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도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시사 아저씨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를 테니까 아마 오늘 중에 업데이트가 되긴 할 겁니다. 건조해서 수고하고 있고요. 네, 오늘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다음 주가 훨씬 더 바쁘긴 한데. 네, 그렇죠. 네.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모든 회사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계와 관련된 업계들은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음 주에 엄청나게 많은 게스트들을 만날 텐데 오늘도 바쁩니다. 바쁜 걸로 하면 이번 주가 더 바쁩니다. 원치 않았던 대목. 네, 그래도 제가 눈에 너무 밟혔던 아침에 공부를 하다가 네. 이 기사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시사할 씨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지? 네. 네, 이분이니까요. 인사를. 뭐냐면 명절이니까. 예. 네. 제목은 상승 출발 할렐루야. 상승 출발 코스피 한덕수 탄핵 추진 가능성의 하락 전환. 어이구. 오전장 지지부진이에요. 지금 저희가 오전장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은 코스닥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탄핵 기대감 상승입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바보같이 또 이걸 제가 아침에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한 문장만 건지면 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검과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이렇게 밝힌 거죠. 이 말을 시사할 씨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합시다. 딜을 해라 이런 거죠. 나는 결정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한덕수 씨의 스탠스들, 그러니까 한덕수 씨의 지금 인생 목표는 제가 볼 때는 권한대행을 최대한 길게 한다. 그리고 한덕수 덕에 어쨌든 이 정도 했다라는 그 정도의 뭐 평가는 받는다. 이거 같아요 지금 생각이. 명예로이 은퇴한다.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뭘 얘기하냐면 나는 명패를 만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게 명패를 만들지 않겠다와 시계를 안 만들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네. 나는 여기 한동안 있을 건데 그걸 안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황교안처럼 보지 마세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한동안 여기 있을 겁니다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들렸어요. 전 검소히 오래 있을 거예요. 올해가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는 이게 뭐 마지막 뭐 공직의 마지막 봉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대선 출마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래 꿈은 커야죠. 네. 예, 지금 근데- 이준석, 홍준표, 김동연 여러분들 보세요. 꿈은 커야죠. 네. 근데 그렇지만 대선 출마 아니야. 이렇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의 변수들은 만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하지만 누가 옆에서 뽐뿌 넣어주고 있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뭔가에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상황들은 예고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권한대행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뭔가 자기 공간을 만들면서 그래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어느 이제 한쪽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한덕수가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걸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되고 헌법재판관은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덕수가 가르마를 딱 타주어야 되는데 임명권이냐 거부권이냐.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하지 않아요. 보면 한덕수가.
그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놀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거부를 해요. 근데 그 시점에 한덕수는 국정안정협의체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정안정협의체라는 틀에 들어와서 여야가 들어와서 나한테 자꾸 공을 다 집어던지지 말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6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나한테 뭐 행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너희들이 불만인 것들에 대해서 너희끼리 나름의 합의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대체입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가령 이제 양곡관리법에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뭐 재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면 내가 형식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그렇지만은 대체입법한 거를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든지 이렇게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갖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는. 그랬지만 어쨌든 이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놀이는 안 돼 이래가지고 그거는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은 없어진 거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군. 이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뭘 요구하냐면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 재판관은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 나름의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또 주장을 해요. 국민의힘은 행정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아무튼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니까 권한대행을 그러면은 어떤 때는 행정 수반으로서만 권한대행을 하고 어떤 때는 국가 원수로서 권한대행을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구분도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사절이 왔다. 그거는 국가 원수를 보러 오는 것일 텐데 행정 수반을 네.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때는 그런 한덕수가 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으니까는 지금은 만날 수가 없네요. 뭐 이럽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덕수한테 장관 임명합시다. 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한덕수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는 또 내가 또 그냥 임명을 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여야가 좀 얘기를 해보세요. 장관 임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꾸 그러니까 권성동이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면 내가 거기 들어갈게요. 라고 또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실제 여야정 협의체라고 여당은 부르고 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라고 부르는 이 협의체에 들어갑니다. 여당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결국.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얘기들은 전초전이었어요. 이게 전초전이고 삿바 싸움이었단 말이죠. 본 게임은 뭐냐?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오늘 한덕수가 뭐라고 한 거냐면 한덕수 씨는 이것도 이제 이 협의체 만들었으니까 협의체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야가 협상.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 한번 따라 볼게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동의가 안 되는 게 이미 특검은 통과한 거고 공포를 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것만 남은 것이지 이거는 다른 무슨 경제 뭐 민생 법안이라는 것처럼 서로 합의해가지고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런 거고. 즉각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상설특검에 관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것도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것이지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야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야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보자 이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뭘 협의하라는 거냐. 예, 더군다나 한덕수라는 사람은 심지어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협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 오히려 이 상황을 이렇게 가져가면 한덕수라는 사람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명분 쌓기로 갈 가능성만 커지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논리고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 거밖에는 안 남는 거죠. 선택지가. 그런 상황이 오늘 된 거다. 이 녹음하는 상황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상하기로는 원래는 네.
한덕수의 입장은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인질로 놓고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일단은 보는데 요걸 인질로 놓고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받고 이런 식으로 뭐는 안 하고 뭐는 하고 뭐는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양측의 요구에 균형을 맞춰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정국 운영을 하면서 자기의 권한 대행의 어떤 그 기간을 이렇게 쭉 늘려가면서 이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스탠스가 묘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주는 걸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자기의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묘하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이 방탄 전략에 어쨌든 호응하고 이 또 발을 맞춰가는 쪽으로 이게 굽혀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우려도 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다 가능한 12월 24일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마음을 완전히 먹은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최초에 이제 뭐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말 요즘 들어 하기 제일 나쁜 말입니다만은 양쪽 편의 패널들이 서로의 희망이 섞인 주문을 한덕수에게 걸었어요. 이쪽 편에서는 양국관리법과 농업사법을 이렇게 시원하게 거부하는 걸 보니까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신 대로 양쪽에 떡을 주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해가면서 여권에도 욕을 조금 먹고 야권에도 욕을 조금 먹으면서 자신이 균형자인 척을 하면서 어느 한쪽도 자신을 쉽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방식으로 이 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민주당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이거 거부한 거 보니까 다음번에 뭔가 받아줄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1순위인 헌법재판관 임명 정도는 받아줄 것 같은데? 해주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했고 반대쪽에서는 이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건 야당하고 논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받아주고 김건희 특검도 받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자기를 자른 다음에 바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엄포를 뒤에서 들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을 한덕수가 이미 쫄아서 자기 안 좋은 척 하려고 농업사법 거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양쪽이 동등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볼 때는 화가 나지만 권성동 의원이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싶어서 화가 나요. 엄포를 막 놓쳐 사람들. 국회의원들 나중에 뭐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오만 얘기를 다 해요. 한덕수 총리한테도 으름장이 될 만한 말들을 하거든요. 저 말을 왜 공개적으로 하지? 우리 입장이 저들 입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매우 용맹해 보이지만 긴장해서 그러는 화가 난 마르티시나 치와와 같은 심정일 수도 있겠다. 권성동도. 작을수록 크게 짓는. 우리도 지금 뒤로 한덕수 총리 측에 줄 만한 카드가 마땅히 없다. 뒤로 한덕수 총리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바깥에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 아닐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벨비클럽장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빨라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빨리 돌아가지 않고 특히나 시사할 씨랑 같이 얘기하면 머리가 되게 늦게 돌아가요. 시사할 씨의 말 속도일 수도 있고 BPM,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차이가 되는 게 뭔가요? 예, 누군가가 물어보길래 그 벨빅이 물어보길래 제가 갑자기 떠든 걸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네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네.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뭔가 본인의 옵션에 따른 결과는 뭔가 최상 짱 박혀 있다가 내란이 최종 성공해서 살아남는다. 중상 탄핵이 가결되고 수사가 시작되지만 기소되지 않는다. 중 기소되고 잠깐 산다. 하 본인이 탄핵되고 윤석열보다 빨리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실형 중에 죽는다. 여기서 민주당이 제시한 건 그럼 모르겠어요. 모른지 모르겠다. 네. 이 중에 있는 모르겠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아직도 본인의 운명을 잘 알 수 없고 자신이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의 결론을 아직 못 낸 것 같다. 다만 웅크리고 있는 건 본인이 평생 제일 잘해온 거니까 네. 그걸 하는 중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게 너 지금부터 탄핵할 거야란 말을 듣고도 웅크리는 태도를 한치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권한 대행을 잡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든 향후에 어떻게 되든 지금 이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윤석열도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아무리 이제 네.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은 직무 정지가 돼 있지만은 뭐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쪽에서 어떤 신호를 줄지 모르는 거죠. 어디다가 어떤 신호를 줄지 모르는 것이고 또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어떤 순간에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한덕수 씨가 이 정권에서 그렇게 길게 어쨌든 역할을 했는데 길게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뭐가 있을지 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데 그건 뭐 모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가르마를 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지금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목줄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이 있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직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거는 어쨌든 자기한테는 그게 방패막이 되든 어떤 협상의 어떤 이 레버리지가 되든 무조건 자기한테는 유리한 어떤 고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으면서 웅크리고 있어도 되는 시간이 한덕수에게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이 지날 때쯤이 되면 1시간이라도 더 끌었다가 그 다음번에 여당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오기 직전에 살짝 폈다가 네 지금 야당으로부터 요구하는 수용할 것이다. 그럼 하루라도 더 갈 수 있다. 저는 그 수비형 평생 수비만 해본 사람의 장대한 기고를 어디서 느꼈냐면 권한대행이 이 국무회의 때 했던 마지막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연말 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단화 대책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보고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지가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이 매일같이 집회할 것도 알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다는 거 아닐까? 제가 좀 그죠. 과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집회하실 거니까 조심하세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릴 능력이 없어 그렇지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고민했구나. 지금 아까 사연 씨가 설명해 준 것도 아주 짧게 줄이면 네. 본인이 결론 안 내기, 본인이 책임질 일 없게 네. 하기. 우리는 이걸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몇 년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안 내는 게 능력이 없어서도 있지만 결론을 안 내는 게 자기한테 이렇게 유리해서라는 하는 거죠. 게 더 나아서. 예. 거기에 집중하면 본인이 야당의 요구사항을 내란을 수습하는 쪽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언제인지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방 이어갑시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대한민국 1호 반값 승리대 29days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10년간) XSFM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XSFM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의 마지막 오프라인 만남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김이 뭐 다 똑같지. 소금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냥 구우면 끝 아니야? 이게 뭔 요리도 아니고 그냥 반찬 하나일 뿐인데 뭘. 뭐? 프리미엄 원초? 에이 됐어. 수정 불판에 3번 구웠어? 아이 얘기도 꺼내지 마. 그래봤자 김이지 뭐. 근데 밥 한 그릇 뚝딱이네.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네. 식탁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라고 하면 김치를 대답하면 저는 이제 세대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김치가 아니라 김이죠. 네. 네. 김치 없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없으면 자취생은 힘들거든요. 20년 전에 아이돌 연습생 출신의 제 어떤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토론토에 살던 친구였는데 나는 해외에 한국 물건을 수출할 거면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세계인들이 모르던 시절이잖아요. 김치나 불고기 안 하고 김을 팔겠다. 그 실제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졌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네,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의 김입니다. 마트에서 할인을 김이 자주 하죠. 자주 하는 품목이죠. 네. 근데 그래서 좀 돌려가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실망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48봉을 샀기 때문에 또 그걸 다 먹어요. 겨울철 날씨처럼 기름기 없이 건조하거나 소금기가 거의 없이 밋밋하거나 반대로 너무 짜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추가해서 비린내가 좀 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저희 집에 굉장히 비린내에 민감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해산물을 안 먹는데 김은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걸 깐깐하게 고르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김은 그래서 매대에서 만날 일이 없고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둠의 카르텔을 통해 공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조물주와 사장이 한동안 검증한 오늘의 김은 저희 충안파가 구해왔습니다. 카르텔. 네. 청정한 서천바다의 최고급 원초, 특허받은 천연 수정불판에 3번 구운 김이라고 합니다. 불향이 가득한 맛이래요. 바삭하고요. 네, 이거 먹어봐야 느낄 수 있습니다. 드셔보셔야. 현재 오프라인에는 면세점에만 입점을 해 있습니다. 굉장히 권력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런데 판매 실적이 면세에서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쇼핑몰에서는 한 봉에 2, 3달러에 판다고. 그럼요. 예. 요새 아리아나 그란데가 맨날 김 먹는 거 아세요? 자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인터뷰진이 막 선물로 주고 그랬어요. 자랑식이나 할 일이군요. 네. 런칭 시기가 곧 설날인 관계로 최대한 무리한 런칭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대 56% 할인. 이건 진짜 싸네요. 네. 아까 제가 얼마나 프리미엄인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쥐어쥐어 짰습니다. 그걸. 네, 그 말은 이 가격으로 행사가 가능할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렇게 몇 번씩 말하셨대요. 게다가 설날까지만 판매하는 선물 세트 구성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박스 패키지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외국인에게 주세요. 네, 그 김은 또 소비 기한이 길고 지금 사도 설날에 드리기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이 또 가깝잖아요. 이번에 좀 이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비 기한이 긴 편이니 19,900원 이상 구매를 하시고 무료 배송도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물도 하시고 본인도 드시고. 생각해보니까 길게 두고 먹을 일이 없어요. 또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 네, 저도 그래요. 육아 대디 육아 맘들은 또 아실 거라고 조물주님께서 진심 어린 멘트를 써주셨어요. 애들은 김이 키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 맨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실에 뛰어다니고 있으면 엄마가 밥을 김에 싸서 한 입씩 넣어주는. 그건 다시 또 뛰어다니다가 또 오면 엄마가 입에 넣어주는. 모두의 경험입니다. 네,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XSFM 청취자라면 이제 오늘의 김으로서 사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나름 최대한 검증해 보았습니다. 액세스몰에 런칭했습니다. 띵. 검증을 어떻게 했어요? 뭘요? 겁나 먹었죠. 먹었어요? 네. 뭐 그거 제가 구웠겠습니까? 그럼 노동이지. 네, 검증 노동은 많이 먹어본 겁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시사시 문답입니다. 이 12월 한 달을 시사시 문답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일찍 시작하게 됐죠. 그 알실이. 이번엔 이틀 먼저 시작해버렸어요. 자, 저의 상상의 날의 시간. 슈퍼스타가 나타났어요. 네. 임팩트가 엄청나죠, 진짜. 네, 핫데뷔. 노상원 씨. AKA 대리보살. 대리보살. 버거보살. 버거보살. 혹은 뱀닭. 네. 저하고 건조가 머리를 굴린 바에 의하면 아기 보살이 따로 계시고 네. 보살집의 사무장이셨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는 집게사장에 좀 더 가까운 캐릭터다. 그 멘트도 똑같네요. 네. 난 돈이 좋아 이러잖아요. 그 집게사장 그런 캐릭터잖아요. 난 청와대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던 집게보살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자주 가는 무속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설명하는 이런 개념이 있죠. Your favorite player's favorite player. 네가 좋아하는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 뭐라고요? 무속인도 점을 보러 다녀야 되니까 무속인을 찾는다. 노상원이 자주 보러 다니던 군산의 무속인을 지금 중앙과 동아가 찾으러 갔습니다. 연예인의 연예인. 근데 정말 저는 이 무속인 진짜 대단한 분이고 용감하고 치밀한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한 게 몇 번 보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럴듯하니까 녹취를 하죠. 그리고 일일이 기억하고
보통 이러면 본인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리고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얼마든지 신원을 지켜드린다라고 얘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죠. 까고 나가셨잖아요. 이 무속인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일이 달라. 네, 이 사람이 한 얘기를 JTBC랑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건 이 몇 주 동안 제가 의심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확증이 되는 증거가 하나 나온 거였거든요. 노상원이 후배고 김영현 장관이 선배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 간의 권력 관계가 혹시 뒤집힌 거 아닌가?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네. 가십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에서 가장 큰 권력을 얻고 싶은 열정이 가장 컸던 사람이 누군가, 가장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합니다. 가장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 결국 맨 윗선의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쿠데타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난주 후반에 문상호 전 사령관이 그 공조본부에 가서 했다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나를 불러서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다 라고 명을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일체다. 이 정도면 혼연일체가 된 아주 가까운 아랫사람 정도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노상원이 와서 이 점집의 무속인에게, 군산의 무속인에게 했다는 말이 워딩이 나왔잖아요.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따라올 수 있는지. 이 말은 노상원이 김용현에 대해서 사주를 봐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아랫사람이 반대죠. 윗사람에게 쓰는 말이 없습니다. 네. 나를 따라오다. 나를 배신하다. 배신하다. 윗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버려요. 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나를 배신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노상원이 최초에 언론에 소개됐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원이 포고령을 썼다. 포고령을 수정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떠올려 보시면 보도자료와 연설문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두머리죠. 그게 최순실이었고요. 그랬죠. 일단 요 정도만. 노상원은 어느 정도까지의 위치에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게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관련된 수사는. 확인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거에 뭐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일단 그 이 반지하방에서 이제 이거를 하는 네, 모범 무속인 네. 점집을 하는 사람이다가 네. 나오기 직전까지는 뭐 김건희 씨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계엄 선포 이런 게 뭐 김건희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반지하방에서 이러고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직후 예,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 세계관이 통합됐나요? 무속 과연- 유니버스가. 과연 김건희의 관심과 뭐 이런 것을 빼고 뭐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바로 이제 들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노상원과 김용현 씨의 관계라는 거는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80년대부터 이어진 관계고. 오늘 조선일보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경비부대에서 처음 만나 35년 동안 알고 지냈다. 노상원과 김영현은. 그렇죠. 그 이제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원래는 보병 병과였던 사람이 정보로 이제 전과하고 나서도 계속 네. 이제 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현이 특히 이제 육참 총장하고 일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노상원을 밑에다 갖다 놓고서는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김영현 씨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볼 때 뭔가를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뭔가를 요구해야 될 때 무대뽀를 시켰을 거거든요. 빨리 내놔 이렇게 하고 무대뽀를 시키면은 노상원은 그거를 이제 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내놔 이렇게 하면은 노상원 딱 가가지고 자, 이러저러한데 이러저러해서 네가 내놓지 않으면 경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노상원이. 그 둘의 관계는 김용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선배이고 상관이고 여러모로 뭐 위에 있는 사람일 텐데 노상원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사이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 이전까지의 관계에 있어서. 맞는 말씀인 게 이게 또 알려져 있던 얘기 중에 하나죠. 김용현이 사단장 할 때 한참 옛날입니다. 2011년에 자기 부대에 그 익사한 사병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미담으로 조작했다 걸려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이 사후 조사를 한 사람이 김용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노상원의 최측근이고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엉성한 조사로 인해서 김용현이 아직까지 군 생활을 지금은 아닙니다만 군 커리어를 국방부 장관까지 이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주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일선에 수행한 사람도 노상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상원의 그러한 어떤 방식에 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김용현 입장에서는 이거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일을 시키면 완벽하게 해낸다. 요런 게 항상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상태고 근데 노상원은 이제 워낙 이제 옛날부터 이 마법의 세계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위자들이 늘 이제 이게 취미였던 것 같고 그래서 늘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난 뭐 다 알고 있어. 궁예군요. 그렇죠. 네, 기본 궁예의 태도로 누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러면서 네 놈의 머릿속에 마구니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태도가 그랬고 이 사람이 중간에 이제 그 성폭력에 연루가 돼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에 들어가는데 절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마법을 파기 시작하고 거기서 만난 다른 마법사들하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안산 반지하에 있는 곳에서 이제 마법학교 거기서 이제 그 점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본인도 어쨌든 약간의 마법은 사용을 하지만 마법 사용자인 건 맞지만 이제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 반지하에 있는 마법사들의 보조 역할을 한 것 같고 영업이사 같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마법 CEO, 마법 사무장 뭐 이런. 덤블도어는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주로 제가 볼 때는 손님을 유치해 오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머글과 마법사 사이에 어떤 계급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집이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나고 뭐 이랬겠죠. 그런데 수완을 좀 발휘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그러니까 일을 잘해요. 내가 볼 때 노상원이가. 그래서 충청도에 마법 강의도 다니고. 네. 그 사이에 마법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제 자기도 전보로 다니고 군산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런 유망한 또 마법사가 있다던데 소문이 나고. V제로가 들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사 씨 얘기는 그 전까지 V제로가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한 것 중에는 예전에 이제 이제는 까맣게 잊은 것 중에 하나는 최초의 윤핵관들이 윤석열이 진짜 파워 원인 줄 알고 넘버 원인 줄 알고 덤벼가지고 윤핵관의 줄을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애를 점을 봐가지고 쳐낸 사람이 V제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윤핵관들이 처음에 줄 설 때 김건희가 신경 쓰지 않았던 잠깐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신경 쓰지 않는 동안 군내 사조직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일을 너무 키우는 바람에 김건희도 사후 승인을 했거나 몰랐을 정도로 이번 개헌과 무관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중립기여적 의심을 한번 해보셨는데 시사 아저씨가. 그런데 그거는 그 이전 상황이고 지금 마법사인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마법사라고 하면은 이 모든 음모가 시작되기 이전에 몰랐겠냐는 거예요. 김용현이 경호처장인데. 그죠. 대통령실 안에 있었죠. 네, 김용현이 경호처장인데 이 김용현 씨는 충신을 가장한 간신 아닙니까? 네. 아크로비스타에 자꾸 찾아온 거잖아요. 그 대선 캠프 할 때부터. 보고서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죠. 맨날 찾아오는데 보고서의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오고 올 필요 없다는데도 자꾸 오고 그 정도의 충신을 가장한 간신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거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써오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면은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시켰더니 그제서야 보고서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자기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자기 일을 못해요. 김용현 씨는 투박하다. 네,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경호처장 하면서 보니까 마법사예요. 영부인이.
마법사이기도 하거니와 마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야 내가 아는 애 중에 마법사가 있는데 군인 친한데, 출신 마법사 심지어. 친한데 우리 또 마법 하는 애 있는데 장군 슬래시 보살이 있다. 어. 그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제 저만의 이제 뭐 망상이지만 그런 데서 이미 뭐 연결됐을 수도 있는 것이다. 노상원과 어쨌든 뭐 영부인은 그런 식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간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뭐 노상원이 그러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김용현이 그 이전부터도 어쨌든 노상원은 일을 잘해 맡길 수 있어 이미 이런 관계일 때부터도 어떤 뭐 관계의 역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일을 잘한다고 하면 나는 일을 못하고 내 밑에 있는 애는 일을 잘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상관이고 내가 위지만 하지만 이제는 내 밑에 있는 애가 심지어 내 위에 있는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를 텄다고 하면 내 위에 있는 건 영부인이죠. 그렇죠. 특별한 관계를 텄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더더욱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 밑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상원 입장에서는 김용현 사실 노상원의 세계에서는 노상원의 관점에서는 김용현 뭐 별거 아니죠 이제 네,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 네. 자 41기 38기면 본인이 생도로 입교를 처음 했을 때 네. 4학년이에요. 그죠. 20살에 봤을 때 하늘 갔던 선배들 10년 지나면 제일 깔보게 되는 사람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러러 봤던 것만큼 우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전형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머리는 잘 못 쓰고 문서도 잘 못 쓰고 제가 문서 못 쓰는 장교를 2년 동안 상대해 와서 압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죽죽 써주고 문서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머리를 써야 하는 모든 걸 되게 오랫동안 내가 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계급도 분명히 위고 기수도 분명히 위지만 아랫사람처럼 보이겠죠. 최소한 움직이기 쉬운 사람처럼 보였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월요일에 열심히 보도되었던 HID 장교를 선발하는 기준, 즉 노상원이 다루기 쉬운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 호남 제외 시키면 다 하는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사람은 노상원한테는 그중엔 김용현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부합하죠. 권력관계를 최대한 지저분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V0까지 집어넣어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현 상태에서는 김용현이 어쨌든 위인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김용현은 위예요. 근데 이 거사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는 놀라운 세상일 겁니다. 여기는 진짜 저는 그래서 애초에 성사되지 않는 거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기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어쨌든 그들의 계획대로 됐다면 판타지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됐다면 이제 완전 이제 군부 독재 장기 군부 독재 체제인 거죠. 일단 장기 김건희 독재라고 네. 생각했을 거예요. 네. 이 독재 체제인 건데 최상목 문건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계엄 입법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엄 입법부에 네. 돈을 좀 줘라. 네. 국회에 돈을 끊고. 국회에 돈 주지 말고 계엄 입법부를 빨리 구성해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다 돈을 지출해라. 근데 계엄 입법부란 뭐냐? 계엄 입법부라는 거를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또 고작해야 이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하겠구나. 이 정도의 상상력만 발휘했는데 그 문구를 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싹 다 엎으려고 했구나. 관제 신탁 의회 따위를 하고 싶어 했구나. 네, 그 국회를 없애버리고 전두환의 국보위를 이제 부활시키려고 했구나. 더 좋은 비유가 있었네요. 네, 전두환의 국보위는 전두환이 임명을 그냥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그렇죠. 그냥 임명을 그냥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 유망하신 분들을 한 100명을 그냥 100명 이내로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법권을 막 행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률들을 막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네.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이 독재 권력을 뭐 이 껍데기로나마 명목상으로나마 견제할 수 있는 뭐 사람, 세력, 뭐 기구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기구를 구성할 그 용산 대통령실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겠냐고요. 뭐 아주 그동안의 기준, 그 이전까지 어떤 뭐 관례 이런 건 다 상관없이
윤석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쫙 뭐 정확히는 윤석열, 김건희 이 세트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쫙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광훈, 고성국 뭐 이런 사람들과 친하거나 그들의 메시지에 거부감이 전혀 없는 분들로 채워지겠죠. 그러니 노상원 씨는 자기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둠의 계엄사령부였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조사 2단. 스타트 땅 치자마자 이 정보사 100 여단에다가 소집을 쭉 시키지 않습니까? 그 정보사 비상 걸어가지고 비상 소집령 내렸는데 정보사 100 여단 이 여단장 직무대리가 왔는데 너는 오지 마. 넌 들어오지 마. 대회의실에 들어오지 마. 네. 여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어. 그게 너는 비육사라 그랬던 거죠. 너는 지휘 통제실로 가. 그래갖고 내가 여단장 대리인데 내가 여단장인데 여단장은 제끼고 거기에 모여 있는 어둠의 계엄사령부가 우리가 보면은 국회에서 지금 박안수 씨가 계엄사령관인데 박안수 씨는 지금 뭐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리버리하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처음부터 확신을 가졌죠. 이 사람 허수아비다. 그러니까 바보 같잖아요. 예. 보니까는 정보사령부 100 여단에 모여가지고들 거기에 이제 심지어 정보사가 아닌 데서 온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100 여단장 대리가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는 넌 가라. 우리 편 아니니까. 그 사이 민첩했어요. 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은 결국은 이 모임이 이상하게 생각될까봐 문상호가 정보사의 비상 소집을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기원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집에 가 일단. 집에 가. 정보사는 집에 가. 우리 편들은 다 임무를 이미 띄고 있어. 우리 편 아닌 애들은 집에 가. 풀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가 어둠의 계엄사령부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둠의 계엄사령관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여기가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노상원 씨가 했는데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여기서 작전 다 짜고 여기서 체포하고 선관위 직원들 2건 씌워가지고 30명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노트 자기가 끄적거린 거 자기 혼자 끄적거렸겠어요? 어디서 지시받은 거를 메모도 하고 그랬겠죠? 사살 이렇게 썼는데 사살이라는 얘기를 내가 큰 어떤 구상을 하면서 체포도 하고 사살도 해야겠지? 자기 혼자 생각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면서 이 체포도 하고 사살도 해야겠지? 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실행 계획을 생각해야 되니까는 노트에다가 사살도 적고 명단도 적었겠죠. 회의 중 메모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겠죠. 자기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의 실행을 관철을 시키고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어요.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엄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엄 월드에 가면은 실세는 나죠. 그죠. 마법부 장관이 되는 거죠. 네. 내가 실세고 김용현 씨는 뭐 거기 있긴 있겠지만 워낙 이제 윤석열의 술친구기도 하고 워낙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쩔이죠. 이제. 다음 총리쯤 됐을지도 몰라요. 김용현이. 네. 그러나 쩔이죠. 이거 내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쩔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한덕수가 실세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실세고 김용현 쩔이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주도하는 건데 나를 잘 따르려나 이런 이제 궁금증도 생기고 이제 마법적으로 한번 이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쩌리가 되는 걸 잘 견딜 사람일까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공신들이 술자리를 오가고 친하게 지내고 각하 밑에서는 다들 친한 척을 하다 말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서로 싸우고 평상시에 감정이 나빠지고 그 골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윗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윗사람이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좌천시키겠다. 이런 소문이 나면 총을 들고 안가에 찾아가거나 이 사람을 수사해야겠다고 계엄을 더 선포하라고 대통령 대행 총리에게 가서 으름장을 놓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계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언젠간 반드시 수사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속인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군산의 무속인이.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노상원이 얘기를 했다. 여기서 청와대는 대통령실이고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 저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수지지어 사마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난이 일어나면 최종 승자는 조조가 아닙니다. 조조는 뭐 이제 난을 얘기하면은 이제 별난이 일어나면 최초의 승자는 아저씨 같은 얘기해 볼까요? 하진은 자기가 승자였을 줄 알았겠죠. 하진을 뵌 동탁은 자기가 승자였을 줄 알았겠죠. 동탁을 내쫓고 궁을 차지한 조조도 자기가 승자였을 줄 알았을 거예요. 네. 한 30초 전부터 못 따라가고 있지만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조조는 사실 조조는 대단하죠. 네, 조조는 대단하지만 91, 95, 91이에요. 능력치? 네. 조조는 대단하지만 조조가 나이가 아니구나. 네. 뭐라고요? 나이가 91년생이라면 네. 만약에 91년생이라면 91년생이었을 겁니다. AD. 네. 조조가 대단하지만은 대업을 완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뭐 이제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으로 죽었고, 그렇죠. 예, 그 아들이 또 대단한데, 네. 조비입니까 아들이? 조비죠. 조비가 대단한데 그자는 좀 찌질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동생을 괴롭혔어요. 예, 그다음에 조씨들이 아무튼간에 근데 조비가 이제 대업을 약간 완수하는 거죠. 왕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황제가 되고. 아들이 황제가 되나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대를 이어가다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조씨들의 이 치세가 끝나는 때가 오고, 왜냐하면 곧 조씨들까지는 삼국 통일을 못한 거잖아요. 삼국 통일을 못했든지 맞습니다. 요거를 못하다가 이제 그 사마씨들이 이 조씨들한테 복종하는 척하고 있다가 예, 요 조씨들의 이 폭정과 조씨들의 무능을 틈타가지고 사마씨들이 요 아픈 척하고 있다가 아주 가증스럽게도 네. 사마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사마씨들이 확 잡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기들끼리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마의 아들내미가 이제 아들내미 중에서도 사마염 사마소 중에 이제 사마소가 이제 잡게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사마씨가 삼국을 통일해서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위가, 나라는 네. 진나라가 되는 것이다. 진이래죠.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노상원이다 이겁니까? 첫 번째 캔디데이트가 나타났다. 이 문제를 나중에 애정클 시간에 네. 언프리티 반란수계를 통해서 시즌 2군요. 네, 수사가 정리가 더 되면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첫 번째 강력한 주자는 김용현인 줄 알았는데 노상원이다. 네, 쓸데없는 생각. 노상원은 사이비 주제에 왜 자기 부대 이름을 수사 2단이라고 지으면서 기분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사이비 수사 2단 수사 네. 수사 1단이 있기 때문이죠. 아는데 네. 2단은 좀 이상한데 3단 어때 이러면서 바꾸는 게 낫지 않았을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반찬 고민은 잠시 접어둬도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김.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10년간) XSFM과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XSFM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의 마지막 오프라인 만남,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이 고생을 해놓고 저희는 이번 주말까지 24년의 마지막 주말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28일이죠. 네. 오후 3시에 광주에 드디어 갑니다. 서빈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납시다. 네. 인터파크에서 아직까지도 티켓 예매가 가능하고요. 네, 민주시민 여러분 좋은 자리가 남아있어요. 공개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케미, 아껴두었던 가장 재밌는 사연들로만 가득한 좋게 된 현장입니다. 아직 지금 다 닫아두지 않았고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이제 반란 진압을 하시면서 느끼게 된 점들과 혹은 좋게 된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국 사연이 경쟁력이 높죠. 네. 네,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현장 판매는 없습니다. 저희 현장 판매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인터파크로 가셔야 돼요. 네. 지금 예매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팟캐스트 시대에만 치셔도 혹은 팟캐스트만 검색하셔도 저희가 나옵니다. 그럼요. 팟캐스트 들어가는 공개방송이 뭐 달리 어디 있겠어요. 예매 서둘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만납시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시사지? 오늘 길을 가는데 길 가는데 PC방에 입간판을 세워놨어요. 피방의 간판. 네. 임영웅 콘서트 티켓 6장 배출 PC방. 로또 2등 배출 같은 거군요. 네, 임영웅 콘서트 티켓 6장 배출 PC방. 이제 그 간판을 세우는구나. 원래 에타에만 있는 정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 그 정도로 인터넷이 빠른 이 PC방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야, 그죠. 네. 대단하다. 네. 티켓 예매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티켓까지는 그런 예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네, 아무 PC방 안 가시고 그냥 포도알 폰으로 있어요. 하세요. 그냥 네. 핸드폰으로 하셔요. 오세요. 이선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사 2단은 이제 원래 이런 걸 하면 이런 거 사실은 정보사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정보사는 사실 역대 친위 쿠데타 뭐 이런 거에 정보사 나온 적이 없죠. 순결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깨끗한 곳이었군요. 뭐 깨끗이라기보다는 네. 정보사가 낄 자리가 아니죠 이게. 그렇죠. 원래 이런 건 다 오늘날의 방첩사가 하는 거죠.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 요게 하는 건데. 지금의 방첩사가 보통 반란수계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명문이죠 여기가. 네. 쿠데타 명문. 쿠데타 명문가인데. 지금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언론도 지금 저 수사기관도 잠깐 방첩사를 놓고 있는데 방첩사에서도 중요한 선수가 나오겠죠 곧. 그죠. 여인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방첩사 지난 정권에서 너무 많이 쫄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사 1단, 뭐 수사단 이렇게 하면은 합동수사단 이렇게 하면은 수사를 뭔가 하는 데 아닙니까? 그게 부정선거 의혹이든 아니면 주로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는 내부의 불순분자들을 지금 가려내겠다라는 건데 군에서 그거 하는 데가 사실 원래 왕년의 기무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방첩사잖아요. 네. 방첩이 그 뜻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그 활동을 하는 일. 그렇죠. 스파이 찾고 네. 첩자를 방지한다. 네. 군 내에 불온한 생각을 하는 녀석은 누구인가? 이걸 평소에 가려내는 것이고 네.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거 쓰고 지금 쓰신 거 이런 거 쓰고 이제 쓰고. 평소에 네. 이거 물론 이 제품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이제 좋겠죠. 소니 걸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이 전통의 소니 MDR 706 7506 네. 이거를 쓰지는 않겠지. 이게 뭐야 이거? 부수셨어요. 네, 이거 변상하고 가. 아니 이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이거. 네 지금 저 이어패드를 갈았는데 지금 김민아가 뽑아버렸어요. 뽑은 게 아니고 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됐다니까 지금. 내가 봤는데 서로 주장이 다르네. 엇갈리네요. 근데 지금 하필 가장 허름한 헤드셋을 집으셨어요 지금. 아니 이거 근데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아, 네, 그렇죠. 네. 네. 하는 김에 신제품으로 좀 이거를 카메라 사고 돈 나오면. 아 그래요? 네. 카메라를 사야 돼요? 이거 핸드폰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줌이 똑바로 안 돼가지고 이 가난의 비용은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싸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돈을 더 써요. 여튼 유튜브 체제 전환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네. 빨리 티켓을 예매하세요. 지금 티켓을 예매해야 이거.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만나요. 그 돈으로 이걸 하지. 네. 다 공개 방송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첩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국회의원을 누가 이 어쨌든 간에 잡아 가두고 체포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방첩사가 주도를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손발이 되고 이런 거는 다른 군조직이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사의 두뇌는 방첩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첩사가 장악이 100%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 이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 네. 일단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는 자를 꽂긴 했어요. 이 충암파를. 네. 꽂긴 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방첩사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실제로. 라면을 먹어요. 네. 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선관이 이거 서버를 통째로 들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방첩사의 처장이 그 얘기를 했더니 법무관이 그거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걸 뭐 횡설수설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거 듣고 옛날 같으면 장난하나? 까면 까는 거지?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아 그럼 시키지 말아야겠다. 결론이 다른 사람 누구 시키지? 막 시키지 이러면서. 말아야 네. 됐다가 되잖아요. 그 결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방첩사가 왜냐하면 심지어 이걸 다 준비하는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99%인 여인영이 바꾼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은. 윤비나 대령지는. 그렇죠. 근데도 꼬장꼬장하게 그러니까요. 보니까 여인영은 거기에서 더 시도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수했네. 이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무관이 이걸 막은 법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여인영 라인이거든요. 원래는. 네. 윤비나 중령 장군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뭐 네. 대령이 안 들어오는데 뭐 들어왔다느니 수상하다느니 막 그런 기사 막 있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거 갖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도 안 돼. 이게 왜냐면 방첩사가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지난 정권 때 그 계엄령 문건 사건 때문에 개박살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박살이 군사 난단 해체. 말이에요. 개박살이 나요. 개박살. 그때 이제 해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해편. 해체 후에. 네. 네. 해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해편. 그래갖고 아주 개박살을 낸 다음에 너네를 아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름도 바꿔줘요. 친절하게 문재인 정권이. 그렇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네. 안보지원사가 됩니다. 네. 아주 그 소박하잖아요. 안보를 지원해라 너네는. 지원만 해. 지원만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방첩사령부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네. 네. 그러니까 슬픈 역사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방첩사가. 장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인영을 외부에서 꽂았기 때문에 또 자기네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잘 안 되고 방첩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방첩사가 장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사를 활용한 거예요. 이 모양새가. 더군다나 정보사를 활용한 거에 플러스 이제 우리 상원이가 있으니까 네? 햄버거 보살이 있으니까 우리 햄버거파가 있으니까 햄버거파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방첩사가 제대로 장악이 될 수 있었으면은 이거는 정보사가 더 미치었을 텐데 방첩사가 장악이 안 된 것이다. 근데 어쨌든 수사단을 구성을 하려면은 방첩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렬의 어떤 그 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첩사를 빼고 수사단을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경시청 수사 1부가 있는 겁니다. 예. 형사 1부가 있는 거예요. 걔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수사 2단, 경시청 수사 2부가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 수사 1단은 방첩의 박안수가 되는 거군요. 하는 일이 대단히 없는. 그렇죠. 너네는 그냥 있으면 된다. 너네는 그냥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윤석열, 김용현의 고민. 방첩사에는 위자드도 없고 컨저러도 없고 우리 편을 꽂아놔도 말도 안 듣고 무릎 꿇고 와가지고 개엄은 안 됩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이 자식이 이거. 보내놨더니 라면 먹고 안 되겠다. 우회로를 찾자. 네, 그래서
수사 1단이 있고 수사 2단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수사 2단을 별도로 만든 게 핵심인 거예요. 수사 2단을 별도로 만들고 이거는 정보사가 해라. 그죠. 하지만 그건 네. 방첩사 하부 조직도 아니고 그렇죠. 정보사 하부 조직인데 민간인이 있고. 그렇죠. 우리 알았어요. 햄버거파가 장악한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아, 요새 롯데리아도 못 가겠어요 이제 나는. 나 좀 이틀 연차 롯데리아. 내가 30년 만에 대리버거를 먹었어요. 어제 출근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점심은 롯데리아다였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대리버거를 먹었을 때 무슨 신곡이 나왔는 줄 알아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였어요. 와, 세월의 무게. 아, 나는 본인 노래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좀 기대했는데. 30년 전에 노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중학생인데. 아니 중학생일 때 했을 수도 있죠. 왜요? 어딜 가도 그리로 가. 아니 뭐 조피디 이런 사람들도 중학생 때 하지 않았어요? 그 형, 그 형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 내가 아는 거 얘기해 줄게. 아 그래요? 롯데리아는. 아니 그 특집 한번 합시다. 네. 네? 급격히 올라오는 텐션. 네. 그게 좋다. 가게 되더라. 맛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신곡 하나 냅시다. 제목 롯데리아. 자. 이달에는 계속 화요일마다 시사할 씨를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날에 오늘 아침에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이 무기를 불출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뉴스를 들었거든요. 좀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간 사이를 어딘가에서 총을 숨기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쿠바로 그러니까 미수교국으로 떠나지 않은 이상.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가능성. 이 사람들이 일단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스위치가 꺼진 상태다. 이 상황으로 홀딩된 거다. 예, 무기를 가진 상태로 스위치 딱 꺼놓은 상태여서 스위치를 누군가 올리면 바로 활동이 시작되는 상태다. 그럼 위험한 거죠, 이거는. 그런 네. SF 네. 아포칼립스물 같은 상황이. 네. 그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햄버거 마법사가 뭐 어떻게 법적 여러 가지 이제 구속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지령을 내리면 작동하는 거다. 영화처럼 이런 건 진짜 문제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실패했잖아요 작전이. 네. 작전 실패하고 이제 이걸 반납하고 이게 절차를 이제 자기들도 본인들도 어쨌든 오비 요원이지 않습니까? 네. 요원 출신 오비들이지 않습니까? 정보사라는 조직이 이제 그런 지들이 무슨 007이라고 아무튼 이 블랙 요원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전하는 프로세스는 알아요. 그렇죠.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란 수괴들이 앉아 있는 방에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들이 다 잡혀가서 그렇죠. 버튼이 있는 방이 비어서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꺼져 기능 고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 되지? 이거를 불출한 거를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반납을. 평화를 위해서 그거이길 바라야 되는 그렇죠. 진심으로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걱정됐던 건 아침 프로그램을 박선원 의원이 쭉 돌더라고요. 네. 궁금해서 봤더니 박선원 의원이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안 꼬장꼬장한 사람도 아니에요. 말하다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수정하기 바빠요. 엄청 원칙주의자입니다. 친절하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공천받았는지도 궁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에 비해서도 훨씬 전형적인 국정원 꼰대랄까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긋나긋한 말투로 제발 돌아오시라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전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블루프린트도 박선원 의원실에 들어와 있나? 민주당에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저렇게 범죄자 네고시에이션 하는 듯한 좋은 말투를 쓰나? 싶을 정도의 불안감은 있었다. 빨리 무기 수거 창구를 국방부가 열어서 빨리 이거를 빨리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어디서 무슨 뭐에 악용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더 이상의 임무는 무의미한 거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했었네요. 박성원 의원이. 네. 정확히는. 그 마치 무슨 라디오를 통해 대북 메시지 내보내는 그러니까요. 듯한 아니, 자유대안의 품으로 오라. 나라가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아주 엄중하게 관리가 돼야 될 자원들이 다 줄줄 흘러나가가지고 지금 어디로 네. 갔는지도 모른다.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그렇습니다. 전 최소한 이번 그 상황을 지나면서 보수는 안보라는 메시지 하나만큼은 이제 사람들이 안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봐요 지금 보수는 있거든요. 능력, 보수는 안보가 아니고 안보입니다 이제. 보수는 능력, 보수는 안보, 보수는 경제, 네. 뭐 지켜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반국가 세력이에요 보수가 지금. 네.
1997년만 하더라도 능숙하고 유능한 건 보수라는 마케팅이 먹혔습니다. 97년 거치. 예, 그 하입이 다 사라지는데 한 25년쯤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도 이제 다 뿌리 뽑는 건 어려울 겁니다.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일 이 시간에 우리의 FAQ 자문위원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만 대본을 소화한 상태로 시사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는 거예요? 예. 저 이주호랑 유상임 얘기 이것도 30분 할 수 없잖아. 예. 남태령 얘기는 농축산이 나고 토요일에 할 거고요. 네. 예. 시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일단 12월 내내 화요일 수요일에 만나뵙도록 하겠고 네. 일단 내일 이 시간에 내란 진압 FAQ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실 수고하셨고 저랑 건조 에디션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